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아주 작은 대화의 기술입니다. 저자 레일 라운주, 출판사 현대지성.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스를 눌러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1% 프로들의 소통 기술, 성공의 8알은 여기 달렸다. 초등학교 시절 내 단짝 스텔라는 얼굴도 마음도 아름다운 아이였지만 9개월로 인해 말을 더듬는 탓에 종종 놀림받고 왕따를 당했다. 요즘 아이들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사소한 신체적 결함 때문에 놀림받는다는 이야기나 다리를 절뚝이는 것 때문에 장애인 팀으로 보이는 게 싫다며 야구 시합에 끼워주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되어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게 마음 아프다. 어른들은 표면적으로 신체적 장애에 대해 그렇게 잔인하진 않지만 사회적 결함엔 더욱 냉혹하다. 우리 자신의 언어적 실수나 대인 관계의 맹점은 못 본 척 하면서도 남의 그것은 재빨리 포착해낸다. 사회적 장애는 무의식 속에 숨어 있어 더욱 위험하다. 되짚어보면 상대의 무심함에 실망하고 그들의 무의식적 실수로 마음 상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이 알고 그랬을까? 아마 대부분은 미묘한 문제를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기업에서 여성이나 소수민족이 마주하는 유리천장에 관해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유리천장에 대한 토론은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관념적 장벽은 법으로 타파할 수 없으며 최상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보유한 사람만이 감지할 수 있다. 이 유리천장은 성공을 향해 올라가려는 이들에게 강력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다음에 소개할 무언의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이 유리천장을 뛰어넘어 진정한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 VIP가 당신의 제안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거나 전화에도 답변이 없을 때, 승진해서 고배를 마시거나 파티에 초대받지 못하거나 관심 있는 이성에게 거절당했을 때, 그 원인을 모른다면 바로 이것이 문제의 뿌리일 수 있다. 그런 미묘한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이 책에 소개되는 모든 기술을 읽고 숙지해야 한다. 당신의 성공과 중요한 인간관계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다. 상대의 실수는 넘기고 그 대가로 호감을 얻어라. 얼마 전 고객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해당 고객사의 최고 경영진 4명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 그들은 회사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나에게 설명하려 했다. 우리는 어수선한 점심시간에 도심의 한 레스토랑으로 갔다. 모든 테이블은 다양한 기업의 인사들로 가득했다. 관리자들은 정장과 넥타이, 하이칼라 블라우스를 입고 점심을 즐기고 있었다. 파란 셔츠와 짧은 치마를 입은 직원들과 비서들도 같이 식사하고 있었다. 레스토랑은 활기찬 대화와 쾌활하게 웃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우리는 에피타이저를 먹으며 회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다. CFO 윌슨 씨가 재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바로 근처에서 접시가 가득 찬 쟁반을 웨이터가 떨어뜨린 것이었다. 대리석 바닥에 쏟아져 유리가 깨지고 은식기가 흩어지며 뜨거운 구운 감자가 우리 테이블 아래 윌슨 씨의 발 쪽으로 굴러왔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눈길이 창피해하는 웨이터 쪽으로 쏠렸다. 여러 군데서 탄식과 함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윌슨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내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대화를 이어갔고 레스토랑은 점차 조용해졌다. 커피를 마시며 마케팅 책임자 도슨이 기업 확장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팔을 크게 움직이다가 커피잔에 쓰러뜨렸다. 나는 어머나 라고 말하려다가 꾹 참았다. 내가 냅킨을 들어 도와주기도 전에 도스는 직접 흘린 커피를 닦았다. 그 와중에도 그녀는 하던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 한 테이블에 앉은 그녀의 동료들도 커피를 쏟은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듯 태연했다. 순간 나는 진정한 승자들은 상대의 작은 실수를 보지도 듣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절대로 아이쿠 저런 조심 좀 하지 같은 말을 내뱉지 않는다. 그들은 작은 실수를 그냥 넘긴다. 뭘 흘리거나 떨어뜨리거나 하는 실수가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작은 실수는 보지도 듣지도 마라. 기술은 이 경험에서 나왔다. 실수는 못 본 척 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 한 친구는 내가 재채기할 때마다 감기 기운 있어? 라고 하고 내가 걷다가 발을 헛 디딜 때마다 조심해 라고 말한다. 힘든 하루 일을 마치고 만나면 피곤해? 라고 묻는다. 가엾게도 이 친구는 정말로 나를 세심하게 배려한다고 생각할 테다. 하지만 알다시피 남들 눈에 감기 기운이 있거나 발을 헛디디거나 피곤해 보이는 것은 전혀 멋진 일이 아니다. 그러니 그런 말은 하지 말자. 본인도 충분히 민망할 테니까. 친구와 저녁을 먹을 때 실수로 잔을 엎었다면 못 본 척하라. 재채기나 기침 혹은 딸꾹질은 못 들은 척하라.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어머나나 건강 챙겨 같은 추임새나 다 이해한다는 듯한 미소는 상대에게 약점을 느끼게 할 뿐이다. 당신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뭐 작은 실수는 그렇다 쳐도 정말 큰 실수는 어떻게 하죠? 상대가 테이블에 탄산음료를 쏟아 당신 쪽으로 흐른다면 모른 척하고 있을 순 없지 않겠는가? 이럴 때는 가능하면 능숙하게 냅킨을 집어 닦으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다. 탄산음료가 밀려오기 전에 하던 말이 끊기지 않게 하면 된다. 상대가 당황하여 사과하려 할 때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라. 이렇게 작은 사건을 통해 서로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우리는 당혹스러운 실수를 저지른 순간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을 싫어한다. 이럴 때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음의 기술을 이용해 말하던 사람에게 생기를 되찾아준다.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정확히 밝혀라. 영리한 사업가는 항상 내가 얻는 게 뭘까를 마음에 새긴다. 우리도 남의 말을 들을 때 본능적으로 내가 뭘 얻는 거지를 생각하게 된다. 최고의 세일즈맨들은 이 질문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고객을 설득할 때 제품이나 서비스 설명이 아닌 구매자의 이익 강조로 승부를 건다. 민감한 협상에서도 진정한 승자들은 나의 이익과 당신의 이익을 곧바로 협상 테이블에 내놓는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둘 중 하나라도 숨긴다면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번은 마케팅 협회장 샘을 점심에 초대했다. 내 강연 사업에 대해 조언받고 싶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대접할 테니 귀중한 시간을 내어줄 수 있을지 물었다. 일정이 쉽게 잡히도록 이렇게 덧붙였다. 샘, 당신이 편한 날짜와 그 동네 최고 맛집을 골라주세요. 부담 없이 몇 가지 물어볼게요. 상대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무엇인지 확실히 밝혔다. 약속 당일 그가 고른 식당에 갔더니 큰 테이블에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다. 나는 당황했다. 그와 조용히 얘기하려 했는데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는데 샘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 속셈을 알게 되었다. 각계 전문가에게 자기 단체에서 공짜로 강연해달라고 할 작정이었다. 그는 강연의 대가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진짜 프로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레일,
지금 우리 조직에 도움될 연사들을 모으고 있어요. 이분들도 점심에 합류하면 어떨까요? 식사는 각자 계산할 테고 10명 정도 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할지 아니면 조용히 얘기 나눌 다른 시간을 잡을지 선택해 주세요. 쌤이 애초에 모든 걸 분명히 했다면 기꺼이 무료 강연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내게 돌아올 이익을 똑똑히 얘기하지 않아 우리 둘 다 손해를 봤다. 그의 모호한 태도로 내 반나절은 낭비됐고 그는 공짜 강연 기회를 놓쳤다. 도와주는 기쁨을 빼앗지 마라. 사람들은 부탁할 때 그 부탁이 자신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밝히지 않는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듯 건성으로 부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진정한 승자들은 솔직하게 카드를 공개한다. 내 친구 스테판은 그의 조직에서 열리는 연례 행사에 초대할 만한 밴드를 아느냐고 물었다. 나는 아니 미안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스테판은 포기하지 않았다. 레일, 유란섬에서 일할 때 밴드 없었어? 그에게 있긴 한데 연락은 안 해 라고 답했다. 그러나 스테판은 계속 질문을 솔직하게 던졌다. 그의 끈질긴 질문에 나는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스테판, 밴드 예약 담당자가 누구야? 나야.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대답했다. 맙소사 스테판, 왜 진작에 말 안 했어? 그러면 좀 더 알아보고 괜찮은 팬들을 찾아줬을 거 아니야. 나는 정말로 기쁘게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스테판은 그 부탁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하지 않아 위험을 자초했다. 더구나 상대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상대의 기분도 상하게 했다.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는 그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밝혀야 한다. 사정을 명확하게 밝히면 당신을 도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다. 도와주는 기쁨을 빼앗지 말자. 부탁하거나 호의를 베풀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더 많은 팁을 살펴보며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행동하는 법을 살펴보자. 세일즈 성공의 열쇠, 비언어적 단서들을 읽어내는 법. 내 친구 지미의 세일즈 성공률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 상사도 그의 성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지미가 나에게 비밀을 털어놔서 나는 그의 성공 전략을 알고 있다. 지미는 베네핏 셀링, 파트너링, 성격 유형별 세일즈 같은 다양한 세일즈 기술들도 좋지만 눈빛 영업만큼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것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기술 24가지를 암기하거나 고객과의 대치 상황을 개선하는 종류가 아니다. 지미가 소개하는 이 기술은 고객의 반응을 꼼꼼한 관찰을 통해 읽고 그들의 몸짓에 주목하며 거기에 맞춰 세일즈 전략을 바꿔나가는 것이다. 고객과 이야기할 때 지미는 그들의 손짓, 머리 동작, 몸의 회전, 표정, 심지어 눈동자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집중해서 관찰한다. 고객이 아무런 말 없이 무표정할지라도 그들은 영업에 반응하고 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중립적이든 그 순간을 잡아내는 것에 거래의 성패가 좌우된다.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지미는 고급 조명기구를 판매한다. 그는 꽤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제품의 특징을 설명해야 할 때가 있다. 눈빛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짜 결정권자를 찾아내는 거지. 지미는 자주 강조한다. 지미의 접근법은 기발하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정중한 인사 후에 교묘하게 혼동을 주는 말을 던져 사람들을 당황하게 한다. 왜 그럴까? 그렇게 하면 모든 이들이 한 곳을 바라볼 것이며 그곳은 바로 결정권자가 있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풍향계처럼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리면 지미는 누가 실제로 결정을 내리는지 알아낼 수 있으며 그 정보로 그의 눈빛 영업 전략을 미묘하게 조정한다. 단서를 얻었을 때 해야 할 일. 말없이 많은 것을 드러내는 신호들이 있어.
지미가 말했다. 어깨를 으쓱이면 관심이 없다는 뜻이고 손가락 두드림은 조급함을 나타내. 옷깃을 잡아당기며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그 밖에도 무의식적인 동작들은 무수히 많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주시해야 하지. 예컨대 내 앞에서 상대의 머리 각도를 봐. 정면을 향하되 살짝 기울었다면 그건 관심이 있다는 거야. 그럴 땐 곧바로 제품 얘기를 계속하지. 하지만 머리가 살짝 다른 쪽을 향한다면 그건 좋지 않은 신호야. 대화 주제를 바꿔야 할 때야. 지미는 고객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 고객의 자세를 변하게 하는데도 주력한다. 몸이 먼저 열려 있어야 마음도 따라서 열릴 수 있거든. 그가 설명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앞쪽으로 팔짱을 끼고 있으면 뭔가를 건네주는 거야. 그걸 받기 위해서는 팔을 풀어야 하니까. 지미는 고객을 사로잡을 소품들을 가방에 항상 준비해둔다. 결혼한 고객에게는 가족 사진을 보여주고 개를 키우는 고객에게는 애완견 사진을, 골동품을 좋아하는 이에게는 오래된 시계를, 전자기기 마니아에겐 최신 IT 제품을 보여준다. 손으로 무언가를 잡게 해 몸을 열면 마음까지 얻을 수 있어. 또한 지미는 고객의 무의식적인 반응에 맞추어 구매를 유도하는 말을 조절한다. 고객이 무언가를 잡으려고 손을 내밀면 말을 천천히 하거나 조용히 해야 한다는 신호다. 클립을 잡거나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만지작거리는 행동은 고민 중이라는 뜻이다. 물론 지미는 고객이 계약서를 집어들거나 펜을 만지작거리거나 손바닥을 내보이는 것과 같은 구매 준비 신호도 끊임없이 주시한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지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 잠재 고객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펜을 내미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마치 내면에서 네, 한번 볼게요 가 들리는 순간이다. 경험이 부족한 세일즈맨들은 이 추임새가 나타날 때도 계속해서 구매를 설득하는 실수를 범한다. 그 결과 필요 이상의 설명을 추가하다가 영업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나 고객이 여기저기 고개를 움직인다면 대부분 거절의 징후로 해석해야 한다. 비언어적 신호, 관계의 숨은 진실 읽기.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도 모르게 몸짓으로 진심을 드러낸다. 친구 데보라의 약혼이 좋은 예다. 데보라를 제외한 모두에게 토니와의 약혼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였다. 결혼식이 다가올 무렵 나는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다. 데보라, 토니가 정말 널 위한 사람이라고 확신하니? 물론이지. 데보라는 고개를 좌우로 앞뒤로 움직이며 말했다. 난 그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그 결혼은 결국 취소되었다. 그녀의 몸은 마음이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정치인이 그렇게 하듯 대화를 나눌 때 상대를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당신의 아이디어나 의견을 판매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상대가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렸다면 그것을 무례함의 징후로만 여기지 말고 세일즈 달인처럼 이 사람의 관심을 어떻게 다시 끌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만약 상대의 온몸이 다른 쪽을 향한다면 검증된 오래된 기법을 사용해라. 상대가 좋아하는 얘기거리를 꺼내거나 그들의 이름을 말하며 개인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조지, 지난주에 낚은 베스 크기가 장난 아니었다며? 혹은 아치볼드,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 축구팀 이름이 뭐였지? 라고 묻는 것만으로 관심을 되돌릴 수 있다. 지미처럼 누구와 대화를 나누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눈을 크게 뜨고 상대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고수는 자기 객관화에 뛰어나다. 미식축구 팬들은 항상 경기의 점수를 알고 있으며 일요일에 맥주 한 캔을 손에 쥐고
TV 앞에서 축구 경기를 즐기는 이들도 마찬가지다. 그를 깨워 물어보면 누가 앞서고 있는지, 점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답할 수 있다. 인생의 승자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 쉬고 있어 보여도 그들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점수판을 늘 의식하고 있으며 가족과 친구들에 대해서도 그렇다. 그들은 누가 선두를 달리고 누가 뒤처져 있는지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안다. 일본에서 두 사업가가 인사할 때 고개를 숙이는 각도로 서열이 명확해진다. 코를 더 바닥에 가깝게 숙이는 사람이 지위가 낮은 것이다. 미국에서는 인사로 서열이 드러나진 않지만 비즈니스 세계의 리더들은 항상 위계 질서를 인지하고 그것이 언제든 변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지위가 낮은 사람은 더 공손히 인사하고 상대방의 사무실에서 미팅을 제안하며 식사 비용을 부담하고 상대의 시간을 존중해야 한다. 만약 윗사람에게 적절한 경의를 표하지 못한다면 그 실수로 인해 미래의 큰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내 친구 로라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프레드라는 슈퍼마켓 체인점 분야의 거물과 일할 기회를 잃었다. 그녀는 주소를 여러 번 헷갈리고 펜이 안 나온다며 투덜거리는가 하면 프레드가 제공한 제품 샘플 발송기에마저 택배사 선택을 두고 문제를 일으키며 낭비했다. 프레드가 페덱스를 추천하자 로라는 냉장 트럭이 있는지를 물으며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당시 나는 로라가 스스로 기회를 걷어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슈퍼마켓의 황제에게 어떤 택배사를 이용해야 하느냐고 시답지 않은 질문까지 하다니 로라는 프레드에게 감사하고 다음날 직접 그의 슈퍼마켓까지 밀크쉐이크를 배달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모든 것에는 점수가 매겨진다는 사실을. 그날 프레드가 모든 점수를 매겼고 그녀는 1점도 얻지 못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행동에 나서기 전에 내적으로 신속하게 계산한다. 이 관계로부터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사람은 누구지? 내 점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들고 있는 펜, 타이핑하는 손가락, 들리는 수화기, 누군가와 맺는 악수, 모두가 관계의 균형을 재는 계기가 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정과 우정에서도 투명한 평가판이 돌아간다. 그 점수는 주가처럼 일상에서 요동친다. 실수를 저질렀을 때 당신은 만회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결국엔 동점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자기 점수판을 잘 관리해야만 관계도 지속될 수 있다. 며칠 전 전시회에서 만난 멋진 남자 찰스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직접 만든 페스토 소스 파스타를 좋아한다고 했다. 나는 찰스가 마음에 들었고 나 역시 페스토 소스를 잘 만드는 편이었다. 이 두 가지 사실에 용기를 얻어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그는 흔쾌히 수락했다.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으로 약속을 잡았다. 화요일 오후 나는 중요한 날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벽에 걸린 뻐꾸기 시계를 계속 확인했다. 5시에는 슈퍼마켓에 자세 사러 갔다. 6시에는 집으로 돌아와 바질과 마늘을 갈았다. 7시 나는 식탁 위에 잔뜩 접힌 냅킨과 새 양초를 놓았다. 시간은 촉박하게 흘러 나는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단장을 마쳤다. 7시 30분에 모든 준비가 끝났다. 페스토 소스와 함께 찰스를 기다렸다. 그러나 8시가 되어도 찰스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와인병을 열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찰스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어느덧 뻐꾸기 시계는 9시를 알렸다. 뻐꾸기 소리가 마치 나더러 바보라고 하는 것 같았다. 찰스는 오지 않았다. 나는 바람을 맞았다. 찰스는 다음 날에야 연락을 해왔다. 차에 문제가 생겼다는 뻔한 핑계를 댔다. 내심 화성에서 납치된 거야?
전화도 없는 곳에 숨었다 온 거야? 라고 비아냥거리고 싶었지만 참았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이 마지막 희망을 날려버렸다. 그는 자신이 크게 점수를 잃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 했다.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맛있는 페스토 링키니를 파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으로 초대하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말했으니 말이다. 언제 다시 너희 집으로 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찰리. 사소한 관계의 기술은 당신의 이익을 그야말로 수천 배로 불려줄 수 있다. 앞서 본 것처럼 모든 성공은 혼자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승자들의 유창한 대화 기술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들의 도움으로 성공의 계단을 한 단계씩 오르게 했다. 어떻게 하면 울퉁불퉁한 길이 아니라 매끄러운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지난 겨울에 눈 내리는 어느 날, 눈처럼 투명한 답을 찾았다. 깔끔하게 단장된 크로스컨트리 스키 코스를 느릿느릿 내려가다가 같은 코스에서 빠르게 내려오는 사람을 발견했다. 그의 움직임만 봐도 프로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힘을 짜내 욱신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코스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그 스키어는 능숙하게 홈을 피하고 가뿐하게 내 옆을 스쳐 지나갔다. 나를 위해 길을 다져놓으면서 말이다. 그는 내 쪽으로 다가올 때 속도를 살짝 늦추더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은 아침이네요. 스키 타기에 좋은 날씨죠? 배려에 감사했다. 그는 내가 지나간다가 아니라 당신이 거기 있군요. 제가 자리를 비켜드릴게요. 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 책의 시작에서 언급했듯 이 두 가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인생에서 거두는 성공에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 멋진 스키어는 어떻게 그렇게 우아한 동작을 해낼 수 있었을까? 타고난 기술일까? 아니다. 그것은 연습과 의도적인 행동 덕분이다. 연습은 원활한 의사소통의 원천이다. 탁월함은 우리가 이 책에서 살펴본 80가지 기술처럼 작지만 매끄러운 움직임이 오랫동안 모여 만들어진 결과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 기억하라.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 당신의 습관이 당신의 성격을 만든다. 그리고 당신의 성격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제부터 성공은 당신의 운명이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밤 보내시고 다음 오디오북으로 만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